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9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팀, 바로 다저스입니다. 지난 1976년 신시내티 레즈 이후 내셔널리그에서는 아직 3번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3번 이상 연속 우승을 기록한 팀은 오직 4팀뿐인데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1949년부터 1953년까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뉴욕 양키스, 그리고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모두 아메리칸 리그 소속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선발 투수진 덕분에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커트가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선발 투수진이 넘쳐납니다. 야마모토, 스넬, 오타니, 글래스노, 슈엔, 사사키가 돌아오고 거빈스턴, 리버라이언, 카이트까지 합류했죠. 여기에 브로블레프스키와 랜던까지 포함하면 다저스의 선발 투수진은 무려 11명에 달합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다저스에는 스카, 트라이, 필립스, 바시아, 반다, 그라테롤, 스튜어트 등 기존 선수들뿐 아니라 엘리케스, 캐스파리우스, 클라인, 드레이어, 주스, 바비 밀러까지 마이너 옵션까지 포함하면 선발과 불펜을 합쳐 상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톤, 라이언, 허트, 브로블레프스키, 랜던과 5명의 선발 후보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불펜 강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드윈 디아즈보다 데빈 윌리엄스를 더 선호하고, 만약 윌리엄스가 너무 비싸지면 단기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투수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저스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타선의 약화입니다. 다저스가 18이닝, 무려 6시간 39분 동안 이어진 3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후 게로는 다음날 아기처럼 푹 잤습니다. 팀 동료들 역시 그의 컨디션이 좋다고 전했죠. 반면 토론토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4차전과 5차전을 가져갔습니다. 다저스가 3차전을 따냈지만 메이저리그 최고령 선수는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5차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덕분에 다저스는 6차전과 7차전을 연이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신시내티와의 18이닝 시리즈에서 나온 홈런을 제외하면 다저스는 경기당 평균 3.6득점의 팀 타율은 고작 0.13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저스 선수들이 한 살 더 나이를 먹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전력 보강 카드는 카일 터커지만, 터커는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몸값입니다. 현재 다저스 팀 가치는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7세 선수 기준 3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3년 연속 사치세 한도를 초과했고 현재도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든 영입 선수에게 50% 사치세의 110%, 즉 트럼프 시절 50% 세율보다 60%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터커가 연봉 3천만 달러를 받는다면 다저스는 110% 사치세로 3,30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제 지출은 총 6,300만 달러가 되는 셈이죠. 이는 다른 선수 영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앞으로 대형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터커가 연봉보다는 출전 시간을 더 중시한다면 다저스의 관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 상황을 보면 하퍼와 마차도가 FA가 되었을 때는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퍼는 워싱턴을 떠나면서 거의 스모 수준의 제한 조건이 있었고 자이언츠의 12년 3억 1천만 달러 계약과 필라델피아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 중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필라델피아를 선택했죠. 하퍼는 계약 기간을 우선시하며 보라스가 원했던 옵트아웃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차도는 10년 3억 달러 계약의 4년 후 옵트아웃 옵션과 추가 11년 3억 5천만 달러 옵션을 포함해 15년 총 계약 금액이 4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퍼는 필라델피아와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최근에는 도보로스키의 분노 표출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퍼가 FA 시장에 나왔을 때
프리드먼은 그에게 3년 1억 3,500만 달러, 4년 1억 6,800만 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시했죠. 즉 3년 계약이면 연평균 4,500만 달러, 4년 계약이면 연평균 4,200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을 중시했던 하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터커 역시 비슷한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계약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대안으로 코디 벨린저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터커의 계약 기간을 11에서 12년으로 예상하는 반면 벨린저는 5에서 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린저는 30세부터 34세까지 5년 계약을 맺으면서 연봉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벨린저는 과거 양키스와 비공식 계약을 맺었고 다저스에서는 넌텐더 후 1년과 2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가 다저스에 적합한 이유는 중견수로도 활약할 수 있고 팀 전력과 잘 맞는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현재 다저스의 중견수는 파에스와 에드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맨은 지난 겨울 이후로 2년 연속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술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경기력은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김혜성 선수가 중견수로 나올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플러스급 수비가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벨린저가 다저스에 적합한 이유는 처음 2년은 외야수로 활약하고 프리먼의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1루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저스는 유리한 팜 시스템 덕분에 외야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포수 출신에서 중견수로 전환하며 팀 최고 유망주가 된 데파울라와 자일의 호프, 그리고 럭스레이드로 영입한 에드워드 킨테로와 마이크 시로타까지 다저스의 상위 4대 유망주는 모두 외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린저는 원래 외야수였지만 이 중 한 명이 자리 잡고 프리먼의 계약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1루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벨린저는 다저스를 떠날 당시와 비교해 완전히 다른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신인왕에서 2019년 리그 MVP까지 그는 월드루키 오브 더 이어 플러스 140, 장타율 559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벨린저의 WRC 플러스는 78, 장타율은 376에 불과했습니다. 다저스를 떠난 뒤 3년 동안 기록한 WRC 플러스 121, 장타율 477은 그의 MVP 시절을 제외하면 충분히 인상적인 성적입니다. 한때 과도한 삼진으로 스타라는 평가를 받던 벨린저는 중간 3년 동안 삼진율이 각각 22%, 25%, 15%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드가 말했듯 벨린저는 한 명의 선수 안에 두 명의 타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전방으로 강타를 날리는 타자, 다른 한 명은 반대쪽으로 짧게 치는 타자라는 평가가 바로 그의 현재 모습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한 가지 우려는 벨린저가 올해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강력한 타자로 활약했지만 원정에서는 부진했다는 점입니다. 홈에서 OPS 920, 원정에서 970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죠. 실제 다저스 시절에도 홈 OPS는 909였고 원정에서는 7경기만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다저 스타디움 역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저스를 떠나 있는 동안 두 딸의 아버지가 된 벨린저는 스코츠데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 역시 벨린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은 그리샤프의 사례와 닮아 있죠. 사실 양키스의 벨린저에 대한 관심이 다저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벨린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가 시카고 컵스 시절 이후 보여준 변화 때문입니다. 토론토 타자들과의 월드 시리즈에서 경험한 삼진을 줄이고 더 많은 공을 플레이로 연결할 수 있는 타자의 필요성은 팀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파에즈와 테오스카르의 과도한 삼진을 상쇄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벨린저인 셈이죠. 반면 해리슨 베이더는 계약 기간이 짧고 연봉도 낮으며 중견수 수비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삼진율이 27%로 다저스가 원하는 조건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벨린저 외에도 스티븐 콰안과 브랜든
도노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콰앙은 아라스, 제이코 윌슨과 함께 삼진율이 가장 낮고 수비가 뛰어난 좌익수입니다. 다만 장타력은 기대하기 어렵고 4시즌 중 2시즌의 타율이 0.099에서 0.099에 불과해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삼진 경향도 있습니다. 도노반은 쉽게 안타를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중견수는 과제지만 그는 슈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2루, 유격수, 3루까지 소화하며 코너 웨이어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노반은 김하성보다 먼저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좌타자인 도노반이 합류하면 김하성의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틸리티 선수를 선호하는 프리드먼 단장은 카디널스에서 도노반을 영입해 에드맨과 함께 포지션을 나눠 쓰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가 어떤 타자를 영입할지 벨린저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다저스와 볼티모어는 1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볼티모어는 내년 에이스로 기대되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를 내주고 테일러 워드를 받았습니다. 로드리게스는 FA가 4년 남아있는 반면 워드는 1년 남았습니다. 좌익수로 나쁘지 않은 워드는 올해 커리어 최다인 36홈런, 103타점으로 홈런과 타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타일러 오리 부진을 겪는 가운데 볼티모어는 중심 타선을 채워줄 우타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한때 파이프라인 6번으로 꼽혔던 제드는 성장 속도가 더뎌 올해는 팔꿈치 수술과 부상으로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아델은 37홈런, 97타점으로 커리어 시즌을 기록했지만 중견수 수비가 워낙 부진해 코너 외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현재 중견수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